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과 좀 비슷하게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록체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블록체인이 아메이와 뭐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MA 웹 4.0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지난 시간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복습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 블록체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RWA, 그러니까 리얼 월드 에셋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4.0과 AI 에이전트, 그리고 그게 아메이 웹 4.0과 무슨 관계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 빨리 해볼게요. 블록체인이란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거대 장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중앙기관이나 하나의 기업이, 그러니까 거대 조직이 하나의 기업이 그거를 관리 통솔하는 게 아닌, 그게 아니라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주인인 그 거대한 그 장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조작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존에는 정부나 은행이나 한 기업이, 한 주체가 되는 사람, 그 어떤 특정 기관이 그거를 이제 특정 장부를 주관을 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조작될 수도 있고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고민해 왔던 거죠. 이게 정부로부터 가장 탈중앙화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감히 그것도 뭐 우리 그 음모론에서 뭐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자 있잖아요. 네, 그런 조직이나 미국 정부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장부가 우리 인간들이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이라는 데이터가, 어느 한 특정 데이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장부죠. 거래 내역들이 블록화돼서 데이터로 돼서, 데이터가 블록입니다. 블록이 돼서 한 체인에 연결해서 박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쪽 생태계에서는 거래 이 정보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토큰화해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블록화해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 블록체인 안에서 이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박제시켰을 때 얻어지는 그 보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의 형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화 시키면, 체인으로 묶으면, 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진짜 정보를 검증하는 검증자들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하튼 블록체인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이 만든, 아무도 조작할 수 없고 해킹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완벽한 장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가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한 천억 어치 샀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뜹니다. 네, 그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로버트 키오사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얼마치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게 바로바로 실시간에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다시 키오사키가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얼마씩 사들이고 있다라는 정보도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네, 생과일 주스가 되는 거랑 같은 이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그 시스템, 그 레이어 위에서 어려운 말 안 할게요. 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는 특별한 하나의 코인이 있는데, 이건 코인이라기보다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 그래서 정확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형화 됐지만, 어쨌든 정확한 개념은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는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디지털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메인넷 위에서 발행사가 테더나 서클이라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회사가 1달러를 받으면 1토큰을 내주는, 그래서 그 토큰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다 거래가 가능한, 달러가 디지털화된.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부가 만들었다. 정부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현금을 디지털화 시킨 거를 정부가 있으면 그거는 CBDC랍니다. CBDC. 근데 이거는 정부가 한 게 아니라 한 민간 기업이 블록체인 안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BDC가 아니라 달러화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100달러를 받으면 그
100만큼 100달러의 만큼 이제 코인을 이제 내주는 그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말씀드렸고, 이것이 달러의 패권 유지, 채권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내용들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하는 것도 다 중국을 견제하는 큰 그림 안에서 하는 거죠. 네, 중국이 지금까지 원래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페트로 달러죠. 네, 그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깨기 시작했죠. 중국이 페트로 위안이라 해서 중국 돈으로 이란으로부터 베네수엘라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이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계속 기름을 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룰을 깨기 시작했던 게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파마보니 미국 국채가 발행되고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지금 정말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제도화시키고 정부가 굉장히 크게 밀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존폐 위기에 있을 때 이게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패권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페트로 달러로 그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러의 패권이 유지됐는데 앞으로 그 달러 수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는 미국 정부가 무조건 이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겁니다. 네, 의무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사는 무조건 단기채, 미국 국채 단기물 채권을 사게끔 하는 게 바로 그 의무화시킨 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고 최근에 뭐 클래리티 법안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SEC가 관리하냐, 아니면 CFTC가 관리하냐, 여러 가지 뭐 이자를 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또 법안이 또 두 번째 법안이 통과가 되냐 마냐 지금 그런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분들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클래리티 법안에 이것도 이게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못 드렸는 그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억 명이 넘죠. 그리고 아프리카면은 우리 다 최빈민국만 생각하는데 빈민국도 있지만 남아공과 같은 이런 나라들도 있죠. 그러니까 꽤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 20억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좌가 잘 안 열리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계좌를 만들고 싶어도 계좌가 잘 안 열려. 계좌를 만들어도 커피 하나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한도가 또 정해져 있거나 어쨌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달러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나라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국 통화가 불안한 나라들은 달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USDT나 USDC 같은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하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왜? 폰만 있으면 돼. 폰만 있으면 누구나 달러를 구하기 쉬운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봅시다. 이란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란에 굉장한 부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자가 해외로 내 자금을, 내 돈을 한 천억을 옮기려고 해. 근데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나라에서 내 천억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막으니까 뭘 어떻게 움직였어요? 기존에는 이거를 금으로 바꿔서 옮겼죠. 근데 금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금 10억 원 워치 금을 옮기려면 못 옮깁니다. 너무 무거워서 못 옮깁니다. 근데 이거 1000억 원 워치의 금을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요? 못 옮겨. 근데 이거는 달러 스텝을 옮기면 너무나 이게 무게가 없으니까 너무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슈퍼리치들한테 이런 비트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런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한테는 달러를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더가 발행하는 USDT 그다음에 서클이 발행하는 USDC라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부터 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거의 없고 몇십 원 단위 몇십 원 몇백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100억을 송금해도 몇십 원 몇백 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봤자 좀 더 프리미엄을 붙인다 하더라도 내 것 좀 빨리 송금 좀 해줘 프리미엄을 붙인다 하더라도
얼마 뭐 몇만 원 안 하는 거죠. 10만 원도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몇백억을 송금하려면 수수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게 빠르게 또 그것도 단 1분 만에 송금이 가능하고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라 단 1분 만에 가능하고 은행만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뭐가 끼지 않습니다. 내가 폰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뭐 카카오페이로 보낸다 하더라도 카카오페이라는 주체가 중간에 껴있죠. 근데 카카오페이 껴있는 게 아니라 은행들도 껴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폰에서 폰으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국경이 없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올해 이게 기업 계좌도 이게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아마 이걸로 이제 아마 굉장히 이제 환해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기업들한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메이랑 블록체인이랑 연결된 게 어떻게 또 아메이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과 신뢰라는 그 가치,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그다음에 시작부터 완제품, 추적 이력 시스템 이런 내용들이 다 블록체인 안에서 원래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미 MOE는 블록체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그 이상의 가치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정말 투명하게 열어볼 수 있는 그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이미 아메이는 실현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사실이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좀 숨가쁘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면 아마도 아메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가치들의 플러스 알파 우리의 네트워크가 영구적으로 더 물론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네트워크는 영구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게 본사가 그렇게 지켜왔고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영구적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보너스 사업에도 우리가 정말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이게 환율 그거 없이 잘 그거 되니까 더 우리 사업자들도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이게 추적 가능 이력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이미 한번 그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기 시작했죠. 네, 우리 아시죠? 네, 우리 특정 제품의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 추적 가능 이력 시스템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본사 입장에서도 이런 미국 아메이, 한국 아메이, 일본 아메이, 중국 아메이라는 이런 환 차익에 대한 모든 이런 것도 해지가 가능하고 그 본사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효율적인 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RWA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상세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더 뒤에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얼 월드 에셋은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된다. 달러가 토큰화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산이라면 심지어 나까지도 자산화 시킬 수 있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공이야. 근데 피아노 나 너무 잘 쳐. 그래서 지금 국내 지금 유수한 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휩쓸고 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야.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 자신을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스펙을 쫙 올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내 그 스펙을 보고 10,000원씩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투자하는 게 10만 원, 100만 원 아니라 10,000원, 1,000원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은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받아서 해외 유학을 가고 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조성진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 투자한 사람들에게 내가 돌려주고 그만큼 배당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들 사람까지도 토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리얼 월드 에셋 RWA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NFT라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기억나요? NFT? 네, Non Fungible Token. 네,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NFT. 네, 대체 불가능한 상품 이를 우리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그거 망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게 초석이 돼서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가 진화가 돼서 이런 RWA가 나온 거죠. 지금 이게 올해 금융권에서 정말 화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블랙핑크가 아닌 그 레리핑크, 네,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미래의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라고 얘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블랙록은 블록체인과 AI는 자연스러운 공생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RWA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로 치면 경단위, 조단위 아니고요, 경단위를 다루는 그런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는 이미 채권부터 토큰화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종목이나 그 ETF 같은 거를 토큰화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벌써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토큰화되는 시장이 지금 올해부터 열리기 시작했는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모든 거래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도 앞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많이 냈죠. 자,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 장벽이 왜 무너지냐면요. 자, 금융 결제 단계를 보면 첫 번째 1단계는 현금 결제였습니다. 내가 어떤 이 볼펜이랑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 볼펜 가게 가가지고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즉시 결제가 되죠. 하지만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거야. 내가 미국에 있는 제품을 사려면 미국을 가야지만이 가서 살 수 있었던 거지.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거야. 근데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공간을 조금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플라스틱 현물카드에서는 공간을 그렇게 많이 초월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편리해졌죠. 근데 QR코드가 나오고 페이라는 게 났습니다. 이러니까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던 거야.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우리가 식당을 갑니다. 식당 가서 키오스크에서 뭔가를 결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을 담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제 화면 넘어가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영 리더한테 돈 100만 원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서영 리더 계좌번호 받아 적어 그걸 받아 적어서 얼마 보내고, 이것도 굉장히 빨라졌지만 몇 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QR코드는 스틱 한 장이면 됩니다. 스틱 한 장 딱 찍으면 바로 송금이 결제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 QR로 넘어오는 순간 굉장히 더 시간도 단축된 거죠.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그보다 더 빠르게, 네, 압도적인 시공간을 단축합니다. 0.00001초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네, 바로 결제될 수 있거든. 이거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빠르게 결제가 되고 정말 거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RWA가 가능해지고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본론입니다. 웹 4.0입니다. 웹 4.0이란 무엇인가? 일단 웹 브라우저의 뜻입니다. 웹 브라우저의 변화인데, 자, 그러면 웹 1.0 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웹 1.0은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읽는 겁니다. 단순히 신문이란 거를 우리가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신문을 웹으로 옮겨놓은 상태죠. 우리 처음에 그 한메일 그리고 다음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라이코스, 야후 혹시 아세요? 네, 모뎀 사용했던 그 시절, 그때는 단순히 그 정보를 보는 것만 가능했어요. 인터넷 신문 보고,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야. 뭔가를 할 수 없고 무조건 읽는 것만 가능한 세대, 그게 바로 웹 1.0 세대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웹 2.0, 2.0,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4.0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웹 2.0은 플랫폼 시대죠. 소통하는, 우리가 SNS에,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인스타로 사진을 올리고 우리가 뭔가를 업로드해서 뭔가 소통해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웹 2.0 시대입니다. 하지만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더라도 그 영상이 내 것 같지만 사실 그 영상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유튜브입니다. 구글입니다. 구글이 유튜브 입장에서 이 영상이 부적합하다, 좀 불건전하다 싶으면 바로 삭제 처리할 수도 있고 업로드를 삭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내가 올렸지만 내가 아니라 네, 그 기업한테 있다. 근데 웹 3.0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게 내게 되는 거야. 내 거.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기업게 아니라 정부게 아니라 내 거야. 네, 내 거기 때문에 내 중심, 그래 내 소유가 된 겁니다. 네,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네. 웹 3.0을 이미 지금 우리가 통과해 가고 있고 웹 4.0 시대를 지금 문을 열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웹 4.0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아니고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웹 4.0은 뭐냐? 지금까지 웹 1.0, 2.0, 3.0은 주체가 다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웹 4.0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AI가 주체가 됩니다.
AI 에이전트가 비서형 AI가 얘가 스스로 활동하고 얘가 다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 웹 4.0의 주인공은 이제 AI입니다. AI가 모든 걸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AI를 활용한다 하면은 단순히 챗봇을 활용하죠. 예를 들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데 그 서비스에다가 뭐 물어보고 레포트를 던져주고 뭐 분석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은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는 이미 지금 클로드나 혹시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요셉 리더님이 지금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지금은 내가 요청하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뭔가를 던지면 얘가 답을 하는 구조인데 에이전트는 얘가 스스로 저한테 질문하고 얘가 스스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이거 분석한 게 이러이러한데 이건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물어보고 저랑 계속 상호 대화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요. 지금 이미 나와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에이전트 시대가 지금 이미 지금 시작됐고 해서 나의 취향과 비즈니스 스타일을 학습한 이 에이전트가 내 비서처럼 직접 얘가 주문하고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 AI가 주문하고 제안하고 스스로 일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자동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뭐 주식도 얘가 스스로 매매를 하는 거죠.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그런 에이전트도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너무 도입 단계라서 이게 프롬프트를 짜려면은 내가 자연어로 되어 있지 않고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언어를 뭐 파이썬 같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렵지만 지금 나중에 미래는 자연어로도 이제 에이전트한테 요거 좀 설정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AI가 직접 일하고 얘가 블록체인을 증명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해서 그러면 웹 4.0에 AI 에이전트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빠지고 이제 인간이 뒤로 물러나고 마지막에 검증만 하고 마지막에 최종 결제의 승인만 하는 그래 그거 할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거 해봐 그거 사 이렇게 마지막 최종 결정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이고 그 사람 빠지고 AI가 다 모든 걸 하는 게 바로 웹 4.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서 왜 AI 에이전트는 왜 블록체인이 제일 중요한가? 요거 잠깐 보시면 일단 AI는 신분증이 없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계좌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장 필수입니다. 그 블록체인 안에서는 즉시 지갑이 개설이 되는 거죠. 메타마스크 같은 데서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혹시 지갑 있으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어제 지갑을 내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갑 대 지갑으로 송금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블록체인 안에서 지갑이 형성이 되고 이게 24시간 은행 뭐 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뭐 은행 뭐 쉬는 영업 쉬는 시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결제가 되고 24시간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가 24시간 일요일로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네. 왜? 쉬지 않거든. 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기존 화폐는 AI가 그걸 인식할 수 없습니다. 코드로 되어 있지 않거든. 010011 있죠. 그 코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만을 얘가 화폐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결제창에 들어가서 지문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지문을 딱 누르는 순간 버퍼링이 돌면서 한 2, 3초 정도 걸리고 결제가 딱 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2, 3초의 시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AI한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야. AI는 내가 레포트 막 수천 페이지를 던져줘도 단 1초도 안 걸려서 그걸 다 분석해서 탁 요약해 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001초 단위로 뭔가를 다 분석하고 데이터를 끌어오고 확인하고 하는데 그 2, 3초 걸린다? 너무 긴 시간이야. 실시간으로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0.001달러도 소액 결제가 실시간으로 결제가 될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을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구독이 뭐 지금 요새 얼마예요? 19,000원 합니까? 2만 원 돈 해요? 뭐 여하튼 저 넷플릭스 구독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넷플릭스 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을 칩시다. 그럼 2만 원이 그 상당 해당하는 그 2만 원어치의 뽕을 뽑으려면 영상을 몇 개를 봐야 돼요? 몇 개 봐야 되는 그게 있겠죠. 하지만 내가 바빠서 한 달에 몇 개 못 봐. 그러면 구독료가 이게 너무 낭비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한 편을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달러 안 해. 그리고 이 영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데 0.01달러야.
사용한 시간만큼만 결제하는, 즉시 바로 그 시간만큼만 결제하는. 아마 요셉 리더님은 그 AI 에이전트를 지금 쓰고 있어서 그 사용하는 만큼 토큰이 줄어드는 게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사용하는 만큼 토큰이 줄어드는 거야. 네, 구독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만큼, 내가 영상을 보는 만큼 실시간으로 토큰이 결제되는. 그러려면 0.01달러만큼 결제가 될 수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0.01달러 결제됐는데 수수료가 0.3달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0.001초마다 결제가 되고 0.001달러가 즉시 결제되는 그런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것은 블록체인만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AI가 뭐 어떤 그 안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마존 AI가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내 그 에이전트가 활동하다 보는데 활동하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그 어떤 한 회사가 이 에이전트 때문에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에이전트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도 없고, 네, 해킹도 안 되고 정말 안전하게 AI가 실행하고 활동할 때 블록체인 안에서 본인이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검증되고 투명하게 모든 게 다 기록되기 때문에 AI의 모든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 안에서만 가능해진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모든 모 시스템에서는 AI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로드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는 무조건 블록체인 안에서만 가능하고 다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 시스템이다 불가능합니다. 네. 해서 우리 뭐 아메이한 리더님들 뭐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활동이 블록체인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를 고용할 겁니다. 내 쇼핑 담당하는 에이전트, 내 뭐 업무 담당하는 에이전트, 내 뭐 하는 담당하는 에이전트 등등 이렇게 해서 수십 개의 에이전트를 고용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80억 명이 경제 활동을 하던 이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는 수조 개의 AI 에이전트가 0.001초 단위로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지금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독 서비스 이게 사라지고 실시간으로 나노 단위로 거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AI끼리 소통하는 SNS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SNS라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이런 우리 사람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업로드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근데 사람이 빠지고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하는 AI끼리 소통하는 그런 SNS도 있습니다. 첩퍼 또는 몰투북 같은 겁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몰투북에 들어가시면 들어갈 때 나는 사람인지 체크할 수 있고 AI는 AI로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업로드도 할 수 없고 댓글도 못 답니다. 그냥 AI가 활동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멀티북이 대표적인데 이 멀티북도 최근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이걸 인수했죠. 네. 그것처럼 AI끼리 소통하는 그런 SNS도 지금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에이전트는 이미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끼리 서로 공동구매를 합니다. 내 AI 에이전트와 사용 리더 AI 에이전트랑 우리 동네 주변에 여기 이제 뭐 대전에 무슨 동 여기에 있는 수많은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컵 하나를 주문하려는데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구매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우리 공동구매하자. 라고 하는 것도 AI가 스스로 지금 입찰하고 경쟁하고 하는 형태가 이미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미래의 얘기 아니고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아메이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아메이로 들어갔습니다. 아메이는 웹 4.0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말씀드릴게요. 이제 초개인화 건강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존의 LLM은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챗 GPT나 제미나이를 LLM이라 합니다. 네. LLM에 야 비타민 추천해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 좀 추천해줘. 이렇게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질문하고 답을 얻었다면 이제 에이전트 시대는 이렇게 AI가 저한테 물어올 겁니다. 재경님, 오늘 아침 센서봇에 감지된 미생물이 센서봇은 그거예요. 변기 부착력 센서. 네. 그 센서봇에 감지된 미생물이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네, 상태가 좀 안 좋아졌네요. 그리고 또 스마트워치 상 재경님의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 식단과 이렇게 데이터를 식단 데이터를 매칭해 보니까 어떤 특정 영양소와 부족한 걸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을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그 식단을 위해서는 냉장고에 재경님의 냉장고를 보아하니 이러이러한 지금 식재료가 있는데 이 그릇 식단을 먹으려면 이런 식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컬리나 쿠팡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기식 재고를 확인해 보니 지금 마그네슘이 칼멘티가 다 소진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알아서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는 AI가 모든 걸 다 하는 알아서 웨어러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의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제 승인만 받으면 되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저한테 이제 팝업 창이 뜨겠죠. 그러면 그래 오케이 실행해 진행 하면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너가 알아서 다 주문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스스로 주문하고 배송까지 다 하는. 내가 일체 이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런 자동화 모든 게 다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거의 한마디로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마블 영화의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 같은 거라 딱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자비스에 그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보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로스맵을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보고 그다음에 지난달 매출 보고 성적표를 보고 내가 갖다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자가 소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데이터를 쭉 보고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없을 것 같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님 지금 정수기 필터 다 돼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락했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YOY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들이 보니까 다이어트보다 지금 디톡스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 비즈니스의 다이어트보다는 디톡스에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로스맵을 보아하니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다음에 MOM은 그러니까 전월 대비 매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촥! 시각화해 보니, 이렇게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레그의 매출이 좀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레그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라는 이런 거를 제안을 AI가 분석해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리크루팅 할 때, 소비자를 발굴해낼 때, 그때는 AI가 스스로 SNS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보는 게 아니라 AI가 SNS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근에 면역과 추가 소득에 대한 거를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들을 잠재 소비자군으로 자동 분류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언어 습관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맞춤형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까지 다 바로 에이전트가 할 겁니다. 이게 먼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메이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번에 제가 채팅방에 잠깐 스포를 살짝 해드린 게 바로 아메이와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협업을 했다. 이게 최근 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작년 202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기술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올해 2026년도에는 이거를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행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부터 됐냐면 글로벌이 아니라 이거 지금 엔비디아 그 홈페이지입니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이미 지금 아메이랑 엔비디아가 이게 제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네, 이거 어디 내가 추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추측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 확장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글로벌 아메이가 아니라 MA 차이나입니다. 예, 중국 아메에서 이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왜 중국 아메이냐? 글로벌에서 하지 않고 왜 중국 아메에서 시작하고 있느냐? 보면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아. 가장 많고 그러면 가장 많은 인구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한 그리고 AI는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가장 또 선도해 나가고 있죠. 네, 미국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테스트 베드로 사용이 됩니다. 중국 아메에서 테스트 베드로 사용을 하고 이게 점차적으로 스케일업해서 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메이는 엔비디아 이제 AI 엔터프라이즈 이거 좀 꺼져주실래요? 이거. 네, 그래서 아메이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글로벌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이미 지금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2026년까지 제조 R&D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미 수천억 원의 규모 수천억의 규모를 이미 지금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들이 뭐 AI 오피스 어시스턴트 여기 뭐 딱 봐도 알겠죠.
오피스, 네, 회사, 어시스턴트, 네, 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뭘 하냐? 마케팅,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우리 한국아메이의 샴푸 매출은 줄어들고 디시드랍스 매출은 늘더라. 왜 그럴까?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고 집에서 안 나가고 밥을 해 먹으니까 안 씻는 거야. 그래서 샴푸 매출은 줄어들고 설거지 많이 하니까 디시드랍스의 매출이 늘어나더라. 이런 데이터들. 지금까지는 사람이 보고 했습니다. 근데 AI가 들어오면은 얘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거지.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도 우리 ABO들한테 맞춤형 이게 서비스를 할 때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ABO도 마찬가지. ABO들이 지금 아메이 챗봇 있는 거 아시죠? 네. 어플 들어가면 챗봇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뜨잖아요. 챗봇 이용해 보시면 정말 그냥 단순 로직이야. 그냥 뭐 검색하면 대화 안 돼. 그냥 단순하면은 뭐 연결되는 그 정도 아주 초기 단계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챗 GPT나 제미나이가 아메이에 들어왔다. 아메이 안에서 제미나이가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이 안에서 그 챗봇으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내 뉴트라이트 매출 가장 많이 산 매출 산 그 소비자 5명 뽑아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다 뽑아주겠죠. 그런 형태. 네, 그런 챗봇. 지금 제미나이가 아메이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ABO가 지금 1단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전 세계 이제 재고도 파악할 수 있고 수요도 예측해서 이 제품 TNA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아메이가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시들 AI 에이전트가 모든 거를 다 대신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플랫폼을 지금 아메이는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지금 AI 고속도로를 지금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메이 전용 AI 에이전트는요.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아메이 ABO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그걸 보호하고 그다음에 규정 특히 윤리 강령 많죠. 네. 뭐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 된다. 내 에이전트가 갑자기 지가 막 미쳐가지고 막 뭐 네이버나 이런 오픈마켓에 막 판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알고리즘에 맞춰 넣을 겁니다. 코딩을 하겠죠. 코드를 짜겠죠. 이렇게 본사가. 그래서 그런 것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개인화된 비즈니스 비서. 요 단계에서는 이미 지금 실행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 ABO가 이런 수많은 여러분 혹시 뭐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 정보랑 이런 거 다 찾아보려면 내가 다 홈페이지 들어가고 어디야 그 뭡니까 그 A 컨텐츠 들어가가지고 자료 다 봐야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를 그냥 A한테 야 이거 비타민 C 정보 좀 줘봐. 라고 하면 비타민 정보를 촥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나이가 아메이 전용 제미나이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즉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의 일의 양이 확 단축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내 팀에서 뉴트라이트 매출이 가장 높았던 파트너 5명 명단 뽑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축하할 메시지를 초안을 작성해줘.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곧 될 겁니다. 곧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정 업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단순히 비타민 드세요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예시로 드린 그 상태입니다. 내 소비자 또는 나의 그 생체 데이터, 뭐 마이랩 데이터, 마이 웰네스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 이거를 좀 드셔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이섬유와 마이랩을 드시고 있지만 365를 좀 더 추가해서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2단계고요. 그래서 3단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SNS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소비자를 발견해하고 소비자를 끌어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에이전트 마지막 단계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아메이도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데? 우리 맨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며. 근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에이전트가 다 한다며. 그럼 우리 뭐 하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자면 아메이랑 엔비디아 칩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AI 인프라를 깐 겁니다. 한마디로 아메이와 엔비디아가
고속도로를 깐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암행의 HM파머와 로그미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죠.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차의 연료라 보시면 됩니다. 그 AI 에이전트가 자동차고, 그 자동차 연료가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탑승한 겁니다. 밑에 적어놨죠. 그래서 아메이와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한국 아메이 AI 에이전트 자율주행 자동차에 마이랩과 웰리스랩의 데이터 연료를 채우고 ABO가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형태. 그게 바로 아메이 웹 4.0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네. 1단계는 보조 형태죠. 보조 형태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얻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 마지막 단계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보스 또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그 단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는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24시간 얘가 활동을 계속하고 소비자를 발굴해내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는, 나한테도 에이전트가 있겠지만 그 소비자한테도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럼 내 에이전트와 아메이 에이전트와 상대방의 그 에이전트랑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하는 거지. 그래서 야, 너그 주인님 보니까 지금 잠 못 자고 있네. 마그네슘 부족이야. 마그네슘은 이거 뉴트리엔트에 이게 좋아. 그래서 내 에이전트가 뉴트리엔트 정보를 딱 주겠죠. 그 에이전트한테 주면 얘는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지만 AI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AI 에이전트랑 상대방 에이전트랑 서로 소통해서 하면 이 에이전트가 괜찮네. 그래서 이제 가입까지 진행이 돼서 제품을 구매하고 하는 그런 형태. 이걸 다 에이전트가 합니다. 그럼 우리 ABO는 뭘 합니까? ABO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메이는 더 사람다워지는 것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눈으로 보시고, 자,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뭘 하냐?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한 영상으로 아메이가 만든 게 있죠. 이 영상을 한 5년 전에 봤는데, 이거 지금 나온 영상 아닙니다. 한 5년 전인가?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오래된 아메이가 제시한 미래 아메이는 이렇게 될 것이에요 라고 이제 만든 한국 아메이가 만든 영상인데, 이거를 그때부터 이거를 아메이는 구상을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ABO의 에이전트는, 우리의 에이전트들은 우리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ABO 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지문처럼 암호화돼서 아마 프로그램이 되겠죠. 네.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에이전트는 내 로스맵 현황과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 놓은 상태겠죠. 예를 들면 내 그룹에 어느 라인에 어느 매출 어느 라인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느 레그가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AI 에이전트와 내가 계속 소통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뎁스 강화가 이쪽 3번 레그의 뎁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에이전트랑 내가 얘기를 해놨겠죠.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그러면 이번 주인님 이 신규 이번에 새로 리크루팅된 이 신규 소비자는 서울에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티스트리에 관심이 있어서 아티스트리의 이런 제품들을 추천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 3번 레그 누구누구 리더님의 제일 밑에 뎁스에 누구누구 리더님 요 후원자 번호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진행할까요? 하면 승인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가입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단계 아무리 우리가 편해지더라도 근데 아메이는 최종 단계에 승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하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아메이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한 겁니다. 근데 AI와 AI가 둘이 막 짝짝꿍해가지고 연결하고 그러면은 AI가 다 비즈니스 하는 거지 사람의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 최종 단계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승인하도록 아마 설계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소비자의 AI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AI입니다. 주인님, 이번에 잠을 못 자서 마그네슘이 부족했는데 그 마그네슘에 대한 정보가 허재경이라는 아메이 어떤 허재경이라는 사람의 에이전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 아메이 뉴트라이트의 칼맥이라는 이 제품이 가장 안전성이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제품을 구매하려니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하려니 후원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허재경 ABO님의 이분이 당신의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걸로 가입을 할까요? 근데 이분이 당신과 비슷하게 30대고 아이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라이프 인핸서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가입을 한번 진행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비자 보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그래 그쪽으로 가입해보지 뭐. 이렇게 승에 누르면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오겠죠. 저의 AI 에이전트는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번에 새로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규 가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내가 그분께 연락하고 할 수 있도록 연결 다리를 놓는 게 바로 에이전트가 그런 걸 할 겁니다. 즉 기술로서 가입의 단계를 축소하고 우리가 모든 행정 업무들은 이 에이전트가 활용을 하고 우리는 뭐에만 집중해요?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아메이 에이전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절대 사람과의 사람의 연결을 해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메이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메이 에이전트가면 이 역량, 실력은 얘가 잘 밖에 나가서 막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잘 발굴해 봐야 되잖아. 우리 AI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에이전트가 내 에이전트랑 소통해야 되고 내한테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만의 이 에이전트의 역량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와 나의 데이터가 결합돼서 내 에이전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즉 나의 분신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는 본사가 제공해 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철학,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뭐 자유가족 희망 보상, 뭐 이런 건 정직과 신뢰 이런 것들 그리고 창업자 책 다 이제 창업자 책에 대한 내용들 다 이제 밀어넣겠죠. 교육을 시키겠지. 그리고 창업자 정신, 농장, 제품 정보 이런 것들, 마이랩 이런 것들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미 본사가 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모든 ABO들한테 동일하게 제공해 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내 AI는 내 데이터가 들어가겠지 이제. 그게 나의 데이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차별화될 수 있는 키포인트인데 그러면 내 AI는 나의 가치관, 나의 YMA, 내 통찰력,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비즈니스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 이 모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즉 내 스토리가 이 스펙이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우리 예전에 누구였죠? 음악 많이 들었죠?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그게 바로 에이전트 시대에 가장 스펙이 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하자면 본사의 데이터, 그다음에 나의 경험, 스토리가 이제 내 차별화된 내 에이전트가 될 것이고 내 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의 에이전트는 어떻게 선택하냐? 그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 나보다 다이몬드한테 가겠지. 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한테 가겠지. 가 원래 기존 상식, 우리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아메이가 짜는 알고리즘은 그런 알고리즘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부의 양극화처럼 다이아몬드한테만 다 집중되겠죠. 신규 ABO의 에이전트한테는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게 양극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아메이는 방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메이 에이전트가 짜여진 이 알고리즘은 누가 제일 잘났냐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나와 닮았는가,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가의 알고리즘으로 매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 뭘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는 에이전트가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마이랩, 마이웰리스랩 데이터 딱 보고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걸 좀 해봅시다. 우선순위 1, 2, 3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복잡한 거는 AI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훈련을 해야지만이 AI와 소통을 하지. AI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겠죠. 이분은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저도 얘기하겠죠. 내가 전문가라면 너 말도 맞아. 너 말도 맞는데 근데 이분은 칼멘트도 칼멘트지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분이 아침에 낮에 활동을 안 해. 운동을 너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도 부족해. 비타민 D의 유무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AI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더 나은 솔루션이 되겠지. 근데 이런 데이터와 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그럼 당연히 역량은 더 떨어지고 이 차별화되는 이 에이전트는 아니겠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에이전트가 역량을 갖추려면 나의 모든 일의 역량이 같이 나에 대한 게 분신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비즈니스를 액티브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생길 내 분신인 에이전트도 나와 닮아서 내가 복제돼서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 복제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바로 여러분의 에이전트나 여러분을 바로 복제할 거거든. 여러분을 복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그 상태가 바로 에이전트가 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해야 되냐가 중요한 상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AI는 나를 흉내낼 수 있지만 최종 증명한 거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찮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지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메이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에이전트에게 정보는 얻을지언정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상대방 그 후원자 ABO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 한 줄을 보고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Y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해왔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네, 네,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경험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텐코와 일지 빠뜨리지 마세요. 텐코와 일지 휘발성으로 날리지 마세요. 텐코와 일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쓰는 모든 텐코와 일지는 앞으로 여러분의 에이전트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에이전트의 기본 근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 써야 될 지금까지 써온 모든 데이터들이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 내가 사용 리더랑 상담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 에이전트의 DNA가 될 겁니다. 에이전트의 학습량이 될 겁니다. 왜? 내 분신이고 나를 복제한 거기 때문에. 네, 나 대신에 활동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에이전트 시대가 오더라도 탱코할지는 무조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로 하겠지. 에이전트 쓰라 시키겠지. 오늘 나 이거 했고 오늘 내가 이 책을 읽으니까 이런 감동을 받았고 책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은 가족이구나 하는 걸 너무 느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바쁜 가운데 우리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소통을 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런 내용들을 말로 하면 에이전트가 그걸 이제 작성해 주겠죠. 이런 것처럼 10코어 LT는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거기 때문에 나를 복제해서. 그래서 파트너들과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사람들 간에 그 우리 위너스, 우리 스마일 팀이 얼마나 잘, 내 팀이 잘 문화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가도 그 에이전트의 성격의 근간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탱커 잘 쓰시고요. YMA 확립을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차별화된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 가장 차별해야 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통찰력, 직관 이런 거는 AI가 흉내낼 수 없겠죠. 네, 직관력은 물론 데이터를 총합 분석해서 하나의 솔루션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하지만 정말 그 통찰력과 직관력은 고난의 총합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그런 경험이 있는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정비는 AI가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정원사로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비사는 고쳐주니만 정원사가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곧 다가올 웹 4.0 시대, 네, 아메이 웹 4.0 시대에서는 기술은 본사와 AI가 다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깊게 공감하고 더 뜨겁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non-fungible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